새들은 사람과 달리 유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방음벽의 경우 새들이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아직 개발이 시작도 안 된 완주 미니 복합타운에 수년 전 설치해 놓은 방음벽이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입니다. 이곳 네이처링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례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최근 관련 사례가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미니 복합타운입니다. 지난달에만 20여 마리의 조류 사체가 발견됐는데 참새와 맷비둘기에서부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물가치, 꿩, 물총새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밤 이미 한 차례 사체를 수거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죽어있는 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진에 설치된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완주군 미니 복합단지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미뤄지면서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설치해 놓은 방음벽은 제 기능을 못한 채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보고된 야생조류 충돌 사례만 해도 지난 2022년 10월부터 300여 건에 달합니다. 관찰이 어려운 부지 안쪽까지 더하면 사례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안쪽 조사를 제가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기가 500마리 이상이 죽은 건데. 지난해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설치된 완주 미니복합타운의 방음벽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 국내에서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만 800만 마리.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그렇다면 야생조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 중이긴 한데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야생조류의 충돌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점자식 스티커 부착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엄상현 기자입니다. 수년째 이어진 야생조류의 비극. 그간 수많은 조류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았고 민원을 접수한 완주군 산단사무소는 급한 대로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류들이 방음벽에 좀 많이 부딪힌다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맹금류 같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등 도시 생태 환경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완주군 내엔 없다는 겁니다. 상당수 지자체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간 땜질식 민원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6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정 이후 일부 지자체가 야생조류 충돌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도내에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정읍시 세 곳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완주군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 검토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런 야생 조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야생 조류의 방음벽 충돌 비극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스티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한 방음벽. 기존 맹금류 문양과는 달리 여기엔 점자형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점을 새들이 장애물로 인식하는 습성을 활용한 것으로 실제 새들은 높이 5cm, 너비 10cm의 좁은 공간을 통해 비행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 스티커의 부착을 권고하고 있고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참여가 저조합니다. 자연, 인간의 공존을 위해 이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당사자이자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야생동물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향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국내에서만 한 해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이 같은 충돌로 폐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조류가 건물에 충돌하는 그 수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23년도 기준으로 약 740만 채에 달하는 건물이 있는 걸로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각 건물에서 한 마리씩만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740만 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약 건물의 수가 2천만 채 정도 되는데 연간 약 1억 마리 정도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건축물에서 5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500만 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마리에서 3마리 정도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죽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잡힌 800만 번 수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투명 방음벽이라는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건물당 한 마리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미니 복합타운으로 이야기를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방음벽이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은 지난 2021년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 완주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배후 도시로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중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까지 다 포함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간 거는 22년도 10월경에 갔습니다. 근데 과거 지도로 확인을 해보니 여기는 적어도 21년도 10월에 이미 방음벽이 세워져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죽은 새들의 숫자만 합쳐서 약 280마리 정도가 죽었고요. 여기는 멸종위기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음벽이 아무런 기능도 없이 주변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공간에 홀로 서서 2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새를 계속 죽이고 있는 그런 문제라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 방음벽이 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법은 없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방음벽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이건 효과가 없는 건지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자형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도 있던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약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맹금류 스티커가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도 이게 가짜인 게 티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목숨이 달린 새들도 이게 당연히 가짜라고 금방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맹금류 스티커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맹금류 스티커를 붙인 딱 그 면적만큼만 효과가 있고 새들은 그 바로 옆에서 여전히 충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맹금류 스티커에는 좀 불투명하고 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는 좀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외에 있는 유수한 그 연구기관들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세로로 5cm 또는 가로로 10cm 이하로 표식들을 집어넣게 되면 새들이 여기에는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회를 한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5 곱하기 10의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로 간격, 상하 간격으로 5cm 이하로 문양을 넣고 또는 좌우 간격으로 10cm 이하로 문양만 넣게 되면 저희들이 야외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92%에서 96%까지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새들은 날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빌딩에서 충돌하는 게 잦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새들은 4층 이하의 건물 높이에서 많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건축물 수에서 95% 이상이 4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행히 실장님과 같은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 관련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해 폐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실장님, 이 법이 시행된 건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관련법이 소급은 되지 않다 보니 완주 미니 복합타운 방음벽과 같이 이미 설치된 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22년도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건물이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 인공 구조물에서 야생조류가 충돌, 추락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설치되어 있는 730만 채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방음벽들을 전부 다 소급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좀 알아보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실 대상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대상 구조물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지역의 구조물에 전문가를 파견을 하여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완주 공동묘원에 있는 공동읍에 있는 이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바깥쪽에 있게 돼 있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민들이 많이 좀 조사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또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실제로 조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멸종 위기종이 아닌 일반 야생동물의 관리 책임 주체가 지자체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완주군에 서식하고 있는 보통의 야생동물을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는 특정 시설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관내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법률로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매년 그렇게 많은 야생조류가 죽고 있다는 걸 이제야 좀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과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28년부터 시민 참여 모니터링을 네이처링이라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얻어진 자료만 하더라도 약 5만 4천 건에 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이고 이런 힘으로 저희들이 법령의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이거를 법적으로만 해결해 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중앙정부의 손이 미치지도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경험들은 대부분 휘발돼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거가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비록 작은 새 한 마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숨쉬는 살아가는 지구상의 동료라고 여겨주시고 적어도 이런 헛된 죽음만은 막아주도록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새가 토마토와 같았다면 또는 돌멩이와 같았다면 이런 비극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토처럼 유리창에 부딪혀서 터져버리지도 못하는 새고 또는 돌멩이처럼 유리창을 깨부시지도 못하는 새라서 여전히 이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분들이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여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완주군 의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고 이후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시청자 여러분께 또 실장님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